춘식 씨는 결국 한밤중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눈을 감은 것입니다. 춘식 씨의 죽음은 그의 아내 혜정 씨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매일 밤마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듣는 고통에서 해방된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춘식 씨가 떠난 날은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록 그날 소나기가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를 무릅쓰고 그의 집을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이는 춘식 씨와 혜정 씨 부부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웃들 중에서도 혜정 씨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남편의 제자인 상우였습니다. 춘식 씨는 상우를 가르친 적은 없었지만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은인이었습니다. 상우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춘식 씨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동안 곁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춘식 씨는 예전에 마을에서 소문난 물고기 잡이 장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20개의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아침마다 최소한 15마리의 장어를 잡아 올리는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이 마을 주변에 버려진 논이 많고 물고기 잡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서 춘식 씨의 생활은 10년 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갑자기 희귀한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입천장에 생긴 종양이 그를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혜정 씨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본 결과 그는 구강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약을 복용했지만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양한 민간요법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지나치게 많은 생명을 해친 탓에 벌을 받은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혜정 씨가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춘식 씨는 마음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많이 해친 것이 사실이라 여긴 그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침대에 누워 매일 밤 불경을 외우며 병마에서 벗어나길 기원했습니다. 긴 세월의 참회 끝에 마침내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는지 그는 평온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시장 근처에서 자란 사람으로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했습니다. 매일 춘식 씨가 시장에 장어를 팔러 올 때마다 혜정 씨는 그가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혼하게 되었고 1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혜정 씨는 옆집 소녀인 예진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전라도 출신으로 부모님의 주선으로 남편 동수와 결혼해 이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일이 많아 집에 거의 오지 못했고 예진은 대부분의 밤을 홀로 보내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상우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채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런 상우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물고기 잡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상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춘식 씨가 아프고 난 후 상우는 자주 집을 찾아와 챙겨드렸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진과 몇 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혜정 씨가 아끼는 양딸, 다른 한쪽은 춘식 씨의 소중한 제자였으니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우는 예진이 자신보다 2살 어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우는 물고기를 잡아올 때마다 좋은 것을 골라 예진에게 선물했습니다. 상우가 이렇게 자주 물고기를 가져다 주자 예진은 감사한 마음에 답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은 시장에서 예쁜 셔츠를 발견하고 상우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같은 디자인으로 한 쌍을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예진의 남편 동수는 매달 한두 번 집에 들를 뿐이었고
예진의 청춘의 시기와 욕구는 점점 채워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덕분에 상우는 장어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밤 1시도 안 되어 물고기를 가득 채운 상우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진의 집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우는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예진을 불렀습니다. 예진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고 이른 시간에 상구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주무세요? 예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계속 깨어 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예진은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상우에게 내비치며 그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예진은 결국 마음을 먹고 상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재운 뒤 상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2달째 집에 안 와요.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요. 상우 씨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예진의 말에서 초록불을 감지한 상우는 재빨리 문을 닫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상우의 마음을 알게 된 예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빨리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상우는 처음이었지만 예진의 도움을 받아 서툴게나마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뜨거운 순간 이후 예진은 상우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처음이지만 상우는 예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닌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은 상우를 통해 다시 행복을 느꼈고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상우와 함께 지내며 빈자리를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예진은 점점 상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예진은 상구를 그리워했고 남편 동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또한 예진이 요즘 자주 신경질적이고 자신을 대할 때도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수는 예진과 젊고 매력적인 새로운 여자친구를 비교하며 아내보다는 새 연인에게 더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예진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동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면 이혼하자. 이 집은 당신에게 줄 테니 나는 다른 데로 갈게. 동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예진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상우는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진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진 또한 이혼 후 상우를 만나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우는 예진이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진도 상우와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읍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에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바로 예진의 전 남편 동수가 여전히 그 지역에 종종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새로운 행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진은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향인 전라도로 함께 가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상우는 예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전라도로 함께 떠났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인생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예진의 고향에 멋진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진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의 노력과 화목한 가정생활 덕분에 소문도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장인 장모님께도 정성을 다해 효도했고 부모님도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는 것을 본 예진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 동수였습니다. 동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예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와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힘들어 보였고 예진은 과거의 정을 떠올리며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수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정된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짐을 나르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화물배가 전라도에 들르자 그는 아들을 한번 보기 위해 예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에게 자신이 떠날 때 팔았던 집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당신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들 준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면 데려가세요. 그녀의 말을 들은 동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동수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준이는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해 전라도의 한 마을은 홍수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임시 주거지들이 생겨났고 방세가 저렴한 곳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진은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은영은 예진이 약해 보이자 걱정이 되어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은영은 예진이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출신이라는 사실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영은 예진을 안타깝게 여겨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랑 방을 같이 쓰실래요? 방세를 나눠서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라 생활비도 아낄 수 있거든요. 은영의 제안에 예진은 고맙다며 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먼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가족 일은 항상 남편과 상의해야 하니까요. 예진은 남편과 상의한 후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은영에게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은 남편인 상우에게 은영과의 동거 제안을 전했습니다. 상우는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은영이라면 함께 살아도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은영과 직접 대화하여 확실히 합의한 후 은영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우와 예진은 아래층을 은영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다락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은영은 출퇴근하기 편리한 아래층에서 생활하고 예진 부부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방세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우와 예진은 정식 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처음 아내와 사별한 후 방황하며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예진은 홀로 남아있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결혼을 미루며 부모님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부부로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예진은 상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진은 얼마 전부터 자주 아랫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난소에 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고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예전에 산림에서 일하며 나무를 베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일은 할 수 없게 되었고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우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인 상우는 여전히 건강하고 튼튼했으며 육체적인 욕구 또한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 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자 상우는 점차 혼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영과 함께 지내면서 상우는 청순하고 젊은 은영에게 점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성실한 생활 패턴과 평소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는 은영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영은 장사를 마치고 항상 일찍 귀가했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지는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밤늦게 귀가하곤 했습니다. 집에는 하나뿐인 화장실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상우는 일부러 일찍 집에 돌아와 은영의 일상을 관찰하며 은영이 샤워할 때도 몰래 엿보며 혼자서 즐거워하곤 했습니다. 은영은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상우가 은근히 자신의 몸을 훔쳐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우는 은영의 무심한 태도를 보고 그 감정을 점점 키워가며 호기심을 억누르기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우는 은영을 향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는 술을 한 잔 마신 뒤 저녁에 귀가한 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영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상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상우는 은영에게 다가가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밖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문 너머 은영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상우는 은영이 놀라서 소리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은영도 은근히 동의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은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을 마주하며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흐른 후 두 사람은 행복에 가득 찬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와 은영 사이에는 남몰래 뜨거운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행복의 시간들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지는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장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문 너머에서 깜짝 놀란 상우는 얼른 문을 열고 나왔고 은영은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한 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우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예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예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드러난 배신 앞에서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예지는 현명한 여성이었기에 소리내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으며 남편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예지는 상우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파하는 제 모습을 더 이상 보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떠날게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은 상우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예진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은영과의 욕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예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은영은 예진이 떠난 후에도 상우와 계속 함께하며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상우에게 헌신하며 그의 곁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과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틈새로 제3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